자, 오늘 배우는 2차 방정식의 뒷부분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가 한 두세 문제 나오죠. 예? 좀 선생님 하는 거 잘 보고 잘 쫓아가시도록 하세요. 자, 유형 15번 2차 방정식의 작성. 예. 10,000원 왔어? 야, 10,000원. 10,000원 주고 가. 빨리. 많이는 안 내던데? 그래도 많은데. 지각하면 5,000원인데. 지난주에 거 빠진다고 했잖아, 오늘 지각하는 거. 좀 이따 10,000원 내서 우리 맛있는 거 사먹도록 하자. 왜? 뭐? 네가 사와, 10,000원어치. 그럼 되지 뭐. 알았지? 5명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자, 2차 방정식의 작성. 얘는 그 이론이 두 근이 알파, 베타고 2차 계수가 A인 2차 방정식을 만들려고 그러면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해주면 2차 계수가 A고요. 두 분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인데 이렇게 만들면 이거 전개하기가 굉장히 피곤한 경우들이 나와요. 알파, 베타가 간단한 정수가 아니라 복소수, 무리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것보다는 두 번째 방법을 쓰지. 어떻게? 두 근의 합을 구해. 두 근의 곱도 구해. 그 다음에 합과 곱을요 부호를 바꿔서 합만 부호 바꿔서 이렇게 만들면 요게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이 되고요. 최고차항의 개수 A 끼워넣어서 보통 이 두 번째 방법을 이렇게 씁니다. 이거 전개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야. 왼쪽 것처럼.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문제 보면은요. 이거의 두 근 알파 베타라 그랬으니까 두 근의 합 구해 놓읍시다. 2분의 1이고요. 두 근의 곱도 구해 놓읍시다. 2분의 7입니다. 그런데 얘하고 얘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만들려고 그랬지. 그죠? 그럼 일단 두 근의 합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이거 구해야겠다. 그죠? 자, 위에 거는요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고요. 밑에 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지. 그죠? 그래서 얘를 구하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얘는 2분의 7이고 빼기 2분의 1 더하기 1하면 4가 나오죠. 그래서 x제곱 한 다음에 합은 부호 바꾸고 곱은 그대로 0하면 되는데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전개해서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은 0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밑에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예? 또 있어? 2차 방정식? 유형 15번 뒤에 하나도 안 풀어왔네. 너 오늘 다 풀고 간 거는? 이씨 띄엄띄엄 우리 도진, 도즌, 원더즌, 투더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507번 얘는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저기 선생님 앞에 우리 가영이가 수업이 겹쳐갖고 아침에 수업을 해줬는데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공식입니다. 직각삼각형에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x, y, z라고 하고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p, 요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여기서 세 가지 공식이 이용이 되죠. 자, 현준이 알겠지 뭐. x제곱은 뭐 곱하기 뭐야? 이 새끼도 모르네. al 야,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고요. y제곱은 민준아 그럼 얼마겠어? 이거 bl. 도진아 z제곱은 AB. 그렇지, ab.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요거가 되는 성질이 있다.
외워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나오는 공식이에요. 예? 고3 때까지 계속 나와. 자,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가르쳐 준 게 요 길이가 8, 요 길이가 3, 요 길이가 알파, 요 길이가 베타라 그랬는데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8이지 뭐. 그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리고 두 번째 공식 알파 곱하기 베타는 3의 제곱이 되겠다. 그지? 3의 제곱이 알파 베타가 되잖아. 요거 뽑아내면 나머지 여러분 푸는데 큰 무리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더 풀고 갈까? 그러면 요거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려니까 두근의 합 구하고 두근의 곱을 구해야지.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요. 요거 집어넣으면 64 빼기 18하면 64에서 18을 빼면 어떻게 돼? 46이 되는 거죠. 그지? 늦게 하고 딴짓하고 얘는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81. 그래서 얘하고 얘를요 x제곱 부호 바꿔주고 플러스 81은 0. 최고차 계수가 얼마래요? 이거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a는 마이너스 46, b는 81이 되겠다. 그지? 예. 자, 밑에 문제도 하나 볼까? 자, 508번 상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508번 보니까요. 이거의 두근이 마이너스 1 알파, 이거의 두근은 3하고 베타일 때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려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베타를 구해봐야겠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식이 어떻게 나와? 두근이 이거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예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b예요. 여기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예요. 이게 3이지. 베타 플러스 3. 두근의 곱 3베타는 마이너스 a예요. 이거 4개인데요. 다 1차식이고 문자가 4개, 식이 4개니까 4개의 값을 모두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요거에서 요거 빼면 알파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1은 2 나오겠다. 그지? 이번에는 b를 없애기 위해서 요거에서 요거 빼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근데 위에서 아래를 또 빼. 그럼 마이너스 4 베타 마이너스 4는 0이라요. 베타는 4가 나오지. 베타는 마이너스 2. 베타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알파는 마이너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연립하는 게 어렵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구하라는 거야. 알았지? 예? 별로 어렵지 않겠네. 자, 이렇게 구해주시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유형은요.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 얘는 또 쉽지. 준수하고 민지가 이거를 푸는데요. 준수가 b를 잘못 봤대. b를 잘못 봤대요. 도준아, 그럼 뭔 제대로 본 거야? 뭘 제대로? 또 A하고 C는 제대로 본 거죠. 그래서 두근 마이너스 2와 6을 얻었답니다. 그러면 A하고 C에서 두근의 곱 마이너스 12는 A분의 C니까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건 맞는 식이 되겠다. 그리고 또 누구 있어? 민지는요. C를 잘못 보고 A, B는 제대로 봐서 두근을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을 얻었대. 그러면 얘네 둘로 얻을 수 있는 공식은 두근의 합. 이거들이 합하면 마이너스 4고요. 두근의 합의 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지. 그치? 요거 두 식을 얻을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C는 마이너스 12A. 여기서 플러스로 고치면 B는 4A.
그럼 원래 방정식이 ax제곱 b 대신에 4a 넣고요. c 대신에 마이너스 12a를 넣으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는 0. 예, 이거 풀어주면 되겠지? 예, 부활하는 거 잘 보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상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얘는 사실 근과계수의 관계 유도 과정에 들어있어요. 자, 우리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은 0이에요. 두 근을 구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죠? 그랬을 때 두 근을 합하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하면은요 2a로 통분이 되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b가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거야. 우리 근과계수의 공식은요, 근과계수의 관계는 실제로 근의 공식을 둘이 더해갖고 만든 거다. 두 근의 곱은 어때? 둘이 곱하면 4a제곱. 얘네들이 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4a제곱분의 4ac. 4a로 약분해서 a분의 c. 우리가 쓰는 근과계수의 관계는 실제로 근의 공식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이 되겠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이거의 근을 구하는데 근의 공식을 이렇게 잘못 쓴 거예요. 4ac가 없어. 그래서 두 근을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하고 이렇게 얻었대라는 거야. 그걸로 구했더니 두 분이 얘하고 얘가 나왔대. 그럼 얘네들이 합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얘네들이 합하면은요, 이게 나온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이걸 실제로 곱하면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서 4a제곱분의 ac 4a분의 c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b는 a와 같고 여기서 c는 마이너스 8a하고 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요, 원래 방정식이 ax제곱 bx 대신에 ax 마이너스 8a는 1. 그래서 이게 원래 방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과계수의 관계 유도 과정이 들어있어서요. 이거를 더하고 이거를 곱해서 식 만들어서 AB 구하면 되겠네. 이 방정식의 두 분의 곱은 이것분의 이거. 마이너스 8이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유형. 자, 얘도 은근히 잘 나오는 문제죠.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야, 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 여기가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얘도 똑같은 식이니까 요게 알파가 돼야지 이 식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4x-3이라는 자리가 알파가 돼야 이 식을 만족한다고. 베타도 근이니까 4x-3이 베타가 돼야 이 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두 근은 요 x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요게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값과 이걸 만족하는 값이 다를 테니까 x1, x2라고 놓고 이거의 두 근은 x1, x2라고 놓을 수 있겠다. 그럼 이걸 x1에 관해 정리하면 3 넘기고 4로 나눠주고, 마찬가지로 x2에 관해 정리하면 3 넘기고 4로 나눠주고, 두 근의 합을 구하려니까
통분돼 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이 되겠다. 그지? 근데 얘가 나와 있지 저기 얼마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고. 그래서 6 집어넣으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걸 선생님 푸는 거하고 똑같이 풀어줘야지 여러분 생각대로 이렇게 가다가는요 이상한 식이 나와요. 희한하게. 선생님하고 똑같이 맞춰서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다 풀 수는 없고요. 예. 516번. 자,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어쩌고 야 얘가 알파가 돼야 돼. 2-3x에 알파를 넣어야 쏘리 잘못했다. 큰일 날 뻔했다. 야. 자, 다시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 야, 이거의 근은 x 값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알파 베타래요. 그래서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2-3알파 또는 2-3베타가 되면 이 식은 0이 되는 거야. x의 알파 베타를 집어넣으면. 그런데 요 방정식의 두근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거의 두근을 x1, x2라 그러면 x1을 집어넣으면 이 식이 만족되지. 그런데 이 식은 여기가 얘가 돼야 만족되니까 얘 4x1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가 x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만족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2-3베터여야지 이 식이 만족되듯이 4x2가 들어가서 만족이 되면 얘네 둘이 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런데 지금 두근 x1, x2를 구하면요. x1은 4분의 2-3알파, x2는 4분의 2-3베타. 두근의 곱을 구하려니까 x1, x2는 둘이 곱해서 16, 4 마이너스 6베타 마이너스 6알파니까 이걸 구해줘야 두근의 곱이 되겠다. 물론요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어. 알았죠? 그래. 여기까지 한번 끌어가도록 합시다. 10분만 드릴게요. 많이 안 드려요. 예. 자, 얘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방정식을 만들어서 근을 구해보면 1뿔마 루트 5y가 나와요. 근데 근이 요거인 2차 방정식은 x-1 마이너스 루트 5y x-1 플러스 루트 5y는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다면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니까 얘는 x-1 마이너스 루트 5y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5y와 같다.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테크닉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죠? 방정식으로 놓고 두근을 구해갖고요. 이 형태로 인수분해 시켜주면 되는 거. 예. 밑에 상문제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상문제. 얘도 똑같죠? 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얘를요 방정식으로 놓고 일단 근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얘는 방정식으로 풀기 힘드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x는 1뿔마 i 근을 구했잖아. 그죠? 그럼 얘는 x-1 마이너스 i x-1 플러스 i는 0 이렇게 되는 방정식이지. 그죠? 예.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근을 갖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갖춰주려면 여기 앞에 2분의 1을 곱해도 근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식은 같은 식이 되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2분의 1 곱하기 x-1 마이너스 i x-1 플러스 i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다. 최고차항만 좀 신경 쓰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유형이요. 예,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킬러로 나오는 문제예요. 예? 맨 뒤에 오지선다 마지막 문제로 나오거나 그 다음에 단답형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나와요. 킬러 문제로 나오는 게 그 다음 유형이라 얘는 정말 잘 풀 수 있어야 돼. 자, 얘는 fx 구하기라는 건데요. fx 구하라는 건데, 자, 얘는 일단 가이드가 첫 번째, 요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요. 예. 자, 0인 식을 구하도록 합니다. 모는 0이라고 만들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최고차 계수를 A로 놓고 푸는데 유의를 해주세요. 요거 두 가지를 유의를 해서 잘 풀어주시도록 하고요. 예. 잘 나와요, 시험에. 네 군데 약간 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쉬운 문제로 안 나와. 얘가 나오면 킬러 문제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걸 맞추면 1등급, 못 맞추면 뭐 2등급 이렇게 되기도 해. 자, 보면 요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 베타인데 요거를 만족하는 식 fx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0이 되는 식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요거 일로 넘겨야지. f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겠지. f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f베타 플러스 1도 0이죠. 이걸 일로 넘기면 그죠? 그러면 요렇게 생긴 식을 요 알파 베타를 x로 바꿔갖고 이거의 두 분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왜냐면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0 되고 여기다 베타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이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 베타. 그런데 이 알파 베타는요, 요 방정식의 두 분도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은 거를 갖는 방정식이야. 그래서 두 번째 fx 플러스 1은 얘하고 같은 근을 갖는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여기서 a 빼먹으면 안 돼요. 야, 여기다 2를 곱해도 이거 두 분도 알파 베타가 될 거 아니야. 3을 곱해도 되지. 4를 곱해도 되니까 이 식은요, 요 식에 2를 곱한 걸 수도 있고 3을 곱한 걸 수도 있고 어차피 두 분이 알파 베타니까. 그래서 A라고 꼭 써줘야 되겠습니다. 알았지? 예. 그래서 fx를 구하면 A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fx에 x제곱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이 fx가 되는 거예요. 야, 0이 되는 식을 만들어서 알파, 베타 대신에 x를 집어넣고 이 방정식의 두 분 알파, 베타라고 놓는 거다. 그런 다음에 이 fx 플러스 1은 얘랑 근이 같은 방정식이니까 얘의 a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 두 단계를 잘 이해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자, 521번은요, 좀 결이 좀 다른 문제라 오히려. 자, f알파는 f베타는 1이래. 그럼 f알파 마이너스 1은 0, f베타 마이너스 1은 0, fx 마이너스 1은 0의 두 분이 알파 베타가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얘는 위에랑 결이 되는 게 fx를 가르쳐줬어. 야, 위에 문제 fx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fx를 여기다 넣어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0. 이거의 두 분은 알파 베타다. 그래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요가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어. 위에 거랑 좀 결이 다른 문제야.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 문제였는데 여러분 헷갈릴까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준 거예요. 얘는 좀 결이 다른 문제고. 자, 어려운 것도 그 다음 거지. 자, 522번은요. 이거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인데 여기를요 마이너스 6이라고 고칠 수 있잖아. 여기가 알파 베타로 돼 있으면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이 근각에서의 관계를 얘로 바꿔서 f 알파는 f 베타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주어졌다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 처음부터 마이너스 6이라고 놓으면 좋을 걸 약간 난이도를 높인 거야. 여기 알파 베타라고 놓고. 알았지? 자, 그러면 첫 번째 0이 되는 식은요 넘어가면 f 알파 플러스 6은 0인 거고요. f 베타 플러스 6은 0이니까 요 알파 베타 자리에 x를 집어넣어서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도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얘도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두 번째 fx 플러스 6과 저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근이 같은 방정식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같다라고 놓으면 안 된다고 여기다 a라고 꼭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저 a가 2, 3, 4, 5가 들어가도 근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fx는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거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 구할 수 있는 게 있겠지. 그죠? 여기 있잖아. f0이 6이라고. 그래서 0 집어넣으면 빵빵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인데 그게 6이 돼야 된대요. a는 마이너스 2겠다. 그죠? a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fx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빼기 6이니까 6. 6의 fx가 되는 거예요. f 얼마를 구하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6이니까 8이 답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얘는 여기 알파 베타를 마이너스 6으로 바꿔주면 그냥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네. 자, 뒤에 한 문제가 또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이거의 두분은 알파 베타라고. f 알파는 베타, f 베타는 알파인데요. 여기가 숫자가 나오거나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만 나와야 돼. 근데 얘는 테크닉이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니? 민준아. 예. 알파 베타는 2분의 4. 2분의 4. 여기가 f 알파인데 여기가 베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알파나 숫자만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니까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 알파는 1 마이너스 베타로 고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저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f 알파는 1 마이너스 알파고 f 베타는 1 마이너스 베타래요. 그럼 이걸 1로 옮겨서 0이 되는 식을 만드는 거야. f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 f 베타 이걸 1로 넘겨서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은 0. 0이 되는 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죠? 그런 다음에 알파 베타 자리에 x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의 두분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식을 0으로 할 때의 두분이 알파 베타고 요 식을 0으로 하는 두분이 또 알파 베타니까 얘네 둘은 근이 같은 방정식인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를 또 그냥 갖다가 놓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놓는 거지. 그죠? 그래서 fx는 어떻게 돼? 넘어와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다. 근데 a 구하러 가야지. a를 최고차항에서 a를 구해야 돼. 뭘로 구해?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얘가 1이라는 소리네. 그지? 선생님 fx로 잘못 구했는데 px였지. 그지? 아무튼 그래서 px는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되겠다.
그래서 px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알았지? 야, 요 유형은요 나올 확률이 한 75%가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학교 중에 한 3학교에서 나온다고 예상을 해줘야 돼. 교과서에도 있을 거고요. 예, 나오면 이것보다 더 어렵게도 나와 얘들아. 옛날에 이렇게도 나왔어 얘가. F 알파는 2, F1은 2, F2는 6, F3은 12, F4는 20. 이런 식으로도 나와. 4개였나? 4개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었는데. 어씨. F 다시 F1은 1, F2는 4, F3은 9.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얘는 fx는 x제곱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fx는 x제곱의 세근이 1, 2, 3이다. 그래서 이거 넘겨서 fx 마이너스 x제곱은 0에 세근이 1, 2, 3인 거야. 그래서 fx 빼기 x제곱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최고차의 계수 a.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최고차의 계수 a 구할 수 있는 뭔가를 더 줬겠지. 그래서 fx는 3차식이 내는 거야. 이렇게 생긴.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예, 아무튼 예, 잘 봐주시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요 유형만 일단 잘 익혀놔. 지금 선생님이 푼 거 그대로. 자, 그다음에 마지막 유형은요. 예, 요 2차 방정식 마지막 유형은 편례근인데, 자, 지금 이거의 확률이 3 플러스 루트 2i잖아. 얘들아, 근데 이거의 근을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요, 2분의 마이너스 a 뿔마 루트, 여기가 판별식이 들어갈 거거든. 그죠? 그런데 얘가 하나가 얘가 나왔다는데 여기는요 i가 없죠. 실수 ab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루트 2i가 더해진 건 여기가 플러스 루트 2i였던 거야. 그럼 마이너스도 근이 되겠지. 플러스가 근이면. 그래서 이거의 한 근이 이거면 다른 한 근은 얘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거 무조건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지. 요 조건을 확인해야 된다고. 야, 여기 A, B에서는 i가 없어. 실수야. 허수가 아니야. 그래서 i가 나왔다면 여기 루트에서 나온 거야 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알면 쉽죠. 그것만 알면. 자, 그거 확인하고 나서. 근데 보통 선생님이 못되지 않으면요, 이게 근이면 이게 근이지 보통. 근데 선생님이 이게 못되게 한 25% 정도 비율 정도로 내시더라고. 그 문제를.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자, 이거 아닌데. 여기 있다. 448번. 야, 얘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이면 다른 한근은 1 플러스 루트 2 아닐까? 아니야, 이 문제. 왜 아니냐면, 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가 개수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지금 또 다른 이 개수들이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요. 이건 실제로 이거 대입해서 K 구한 다음에 다른 문을 구하면 이게 안 나와. 이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 켤레근의 성질을 써먹을 때는요. 요 또 다른 계수에서 이런 값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써먹으면 안 되는 거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예. 실수 AB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나온 거는요. 여기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 건이면 또 다른 거는 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두 분의 합은 요거 둘이 합하면 6이잖아. 근각의수와의 관계에서 B-A. 두 분의 곱은 이거 둘이 곱하면 11이잖아. 근각의수와의 관계에서 AB.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얘 구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 밑에 문제 보면 그 밑에 문제 말고 예. 528번 보면요. 자. 이거의 두 분이 얘하고 얘인데 얘는 유리하면 루트 2 플러스 1이거든. 그래서 얘하고 얘가 근으로 나왔대. 그럼 얘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인 거야. 또 다른 분이. 왜?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고 돼 있잖아. 요 조건 때문에요. 한 근이 이거면 다른 근은 무조건 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얘는 지금 알파, 또 다른 건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일 때 이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걸로다 이 값을 구하려면요. 얘만 남기고 넘겨서 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양변 제곱해서 요 식으로 얘를 푸는 거지, 그지? 얘는요, 요 앞부분을요, 2알파로 묶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가 1인 성질을 여기다 대입하면 2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이 간단하게 해줄 수 있고요. 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답이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알았죠? 아무튼 한 근이 보통 이거면 다른 근이 이건 거야.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는 거다. 근데 개수 조건 확인하시고요. 자, 2차 방정식 마지막 가이드 문제 이거예요. 527번.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근 알파, 베타를 갖는데. 응? 그러면 알파 반은 베타고 베타 반은 알파인 성질이 있는 거지. 뭔 소리냐면 한 근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2i야. 그럼 이게 알파야. 그럼 다른 거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i인데 이걸 베타라고 그러면요. 알파 바가 베타가 되는 성질이 있는 거 아니야. 허근일 때. 그지? 그래서 지금 이거의 중허근을 알파 베타일 때 요걸 구하라 그러면 알파분의 알파바를 베타로 베타분의 베타바를 알파로 놓치고 얘를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근각에서의 관계로요. 허근일 때 쓸 수 있는 성질이었어요. 예, 그래요. 2차 방정식 여기까지 가있다고요. 선생님은 한 15분 뒤에 2차 함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함수 끝내기엔 좀 무릴 거고요. 선생님 2차 함수 한 6개, 7개 정도 유형을 나갈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다음 주에 한 1시간만 하면 마무리가 될 거고요. 다음 주에 1시간 하고 나서 셀 C를 볼 겁니다.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는. 그동안 여러분은 마무리할 것들 마무리해주고 남은 주는 한 달은 더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 배정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나가야지. 일단 잠깐 쉬어갈게요. 여러분은 쉬지 말고 풀어. 그 다음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인데 여기는 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두 번째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문제가 얼마 없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y는 fx 와 x축의 위치 관계야.
물론 얘는 2차 함수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그리고 x축은 이름이요 y는 0이거든요.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하고 x축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 얘네들 요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좌표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실근이 2차 함수하고 x축의 교점의 좌표입니다. 허근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허근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민준아? 뭐가 아니야?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데,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근데 근을 구했는데 허근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안 나와요. 교점이 없는 거죠. 허근이 나오면 2차 함수하고 x축이 교점이 없는 거야. 근이 2개 나오면 얘하고 얘인 거고요. 중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2차 함수하고 x축의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y는 0과 이렇게 연립을 하면 되겠다. 두 번째,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요 위에서 만든 2차 방정식에 판별식 또는 4분의 d를 따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d 또는 4분의 d가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 얘가 0이면 교점은 1개가 나오고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0보다 작으면요 교점이 없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이 나와서 이렇게 교점이 없는 거라고.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 되면 교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y는 fx,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mx 플러스 n의 위치관계. 얘도 위치관계가 세 가지가 되겠지. 2차 함수에 대해서 교점이 2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이 직선하고 2차 함수의 위치관계 이렇게 세 가지죠. 첫 번째,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m의 x 플러스 c-n은 0. 얘네들이 연립한 방정식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의 실근을 구하면 요 교점의 x좌표가 나오는 거야. 아까처럼 얘가 만약에 허근이 나오면 교점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점 개수를 구하라면 똑같이 지금 위에 있는 얘의 판별식이나 4분의 d를 구해서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형 1번, 2번, 4번, 3번, 4번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대표 문제하고 일단 상문제하고 풀어드릴게요. 그거 풀고 나면 우리 최대 최소 몇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은요 최대 최소가 이게 합성함수로 주어질 때, 우리 2학기 과정에서 합성함수 배웠을 거야 여러분들. 그 합성함수로 주어질 때 그 최대 최소 구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아무튼 자 여기 보도록 합시다. 대표 문제하고 상문제만 좀 볼게요. 자, (2차) 함수하고 x축 y는 0에 교점이 얘가 됐대. 그 말은 연립방정식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가 나왔다는 소리야. 그것만 이해하면 겁나 쉽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분의 a는 두 근의 합 3과 같고요. 두 근의 곱 근각에서의 관계 2분의 b. 얘네들이 오면 마이너스 4와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8. 뭐 그냥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다. 둘이 붙어내면 뭐 a, b는 48이 나오겠지. 여러분이 푸는 문제는 숫자가 다르게 나오겠지만 똑같이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fx에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할 때 요 길이의 2배가 요 길이가 된대요. 그럴 때 그러면 요 길이가 이게 2배면 요 ax 좌표를 마이너스 알파 콤마 0 얘를 2알파 콤마 0이라고 넣을 수 있죠. 길이가 2배인데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의 2분의 합은 1이래. 뭐야? 야, 이거의 2분은요 2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죠? 그래서 2분의 합 2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1이니까 알파는 1이라는 소리가 되겠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0이고요. 여기는 2,0이 되는 거다. 예. 그런 다음에 이거의 2분. 야, 이거의 2분은요. 지금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나 2면 이 식을 만족하는 거지. 4x 마이너스 k가 2거나 또는 4x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 돼야 얘가 0이 되는 거 아니야. 앞에 배운 거잖아. 그죠? 그럴 때 이거의 2분 x1, x2는요. 요걸 만족하는 x1과 요걸 만족하는 x2가 되겠다. 그럼 여기서 x1은 얼마? k 넘겨서 4로 나눠주고 여기서 x2는 얼마? k 넘겨서 4로 나눠주고 여기 x1, x2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1이래. 이거 둘이 합하면 4분의 2k 플러스 1이잖아. 그런데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 그럼 2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니까 2k는 마이너스 5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5다. 뭐 이렇게 풀어보라 문제였다. 그세요? 예. 2차 함수하고 x축의 교점은요. y는 0과 연립하면 되는 거야. x축의 y는 0이니까. 네. 다음 유형은요. 뭐겠어? 교점의 개수야. x축과의 교점의 개수. x에 대한 2차 함수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야, 2차 함수하고 x축 y는 0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연립한 방정식의 판별식. 이거 제곱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m제곱이 0보다 크다는 소리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해서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4m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4보다 크다. m은 1보다 작다. 정수 m의 최대값 1보다 작은 정수 m의 최대값은 0이 되겠죠? 예,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얘는 상문제가 있나요? 책에 한번 볼까? 상문제가 있나? 있든가? 예, 없네. 예, 없네요. 유형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3번 문제. 이차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의 좌표 어떻게 구해? 연립해서 이거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00x b도 넘어가면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0. 이거의 두 분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라고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분의 합은 2분의 a 플러스 3인데 합하니까 1이고 두 분의 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b인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 여기서 a는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 나오죠. 여기서 b는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13. 예.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둘이 더하면 12가 되겠지, 그죠? 예. 그 이론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교점의 좌표 구하라면 연립방정식의 근이고요. 교점의 개수는 연립방정식의 판별식을 따지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예. 간단히 그냥 보고 가는 문제, 맨 위에 문제. 자, 지금 얘를 보니까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mx 플러스 n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하고 2잖아. 그죠?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하고 2니까요. 얘네들이 연립한 이 방정식의 모든 실근이요.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오는 거야. 곱은 마이너스 6이지 뭐. 그냥 바로 읽고 해석하라는 문제입니다. 예, 바로 읽고 해석하라는 문제죠. 이쪽 다, 성문제가 하나 있다. 뒤에 6010. 네. 6010. 자, 얘가요, 선생님 푸는 데 그대로 따라 풀지 않으면 좀 피곤한 문제입니다. 이론을 정확하게 전개를 해야 되는 문제야. 자, 지금 보니까, 지금 2차 함수 fx, 직선 gx가 있는데, 2차 함수하고 x축의 교점이 알파, 베타야. 그죠? fx는 0. x축이 y는 0이니까 얘네들이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그죠? 그러면 이 방정식은 fx는 x-알파, x-베타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일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그랬어요. fx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두 번째,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이 알파하고 감마야. 그러면 fx는 gx의 두근이 알파하고 감마인 거지. 그죠? 그러면 fx 빼기 gx는 x-알파, x-감마가 되겠지. 그죠? 근데 얘가 2차고 1차니까 빼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fx의 최고차항이 2라고 똑같겠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식을 두 개 만들면 끝난 겁니다. 여기서 뭘 가르쳐 줬냐면요. 베타 빼기 알파는 3이고요. 감마 빼기 베타는 2라고 돼 있어. 예. 그리고 G0은 마이너스 2라고 돼 있는데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 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요 식을 여기다 대입해. 그럼 요게 여기로 들어와서 x-알파, x-베타 빼기 gx는 x-알파, x-감마. gx가 1로 넘어가고요. 얘가 절로 넘어가서 x-알파로 나누면 여기는 x-베타가 남고 얘는 넘어가서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런데 요거 없애고 나면 얘가 감마-베타가 나와 있는데요. 감마-베타가 2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gx는 2배의 x-알파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다. 여기 감마-베타가 2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g0이 마이너스 1에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알파인데 그게 마이너스 2면 알파가 1이었던 거야. 알파가 1이면 베타는 얼마? 베타는 4가 되겠네. 그리고 베타가 4면 감마는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1, 베타는 4, 감마는 6이니까 F11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fx가 이렇게 있잖아. 얘는 1이고 얘는 4고. 그죠? 그래서 여기다 11 집어넣으면요. 11 빼기 1은 10. 11 빼기 4는 7. 그래서 답이 70이라고 딱 선생님처럼 풀어주지 않으면 이게 복잡해서 근데 얘를 푸는 방법은 여러분의 파워로 풀라고 하지 말고요. 이 단어는 쓰인 개념 그대로 풀어야 되는 거야.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fx는 gx의 두근이 알파 감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우고 fx를 집어넣고 정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돌아가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이 단원에서 배운 개념 그대로 풀어주셔야 돼요. 자, 다음 유형 4번. 얘는 그 다음 직선하고 2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죠. 자, 2차 함수하고 이 직선이 접한데 교점이 하나란 소리 아니야. 판별식이 0인 거지. 둘이 연립해서 x제곱 이거 넘어오면 k-1의 x
이거 넣으면 플러스 1은 0에 판별식 k-1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인 거야.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이니까요. k 마이너스 3 곱하기 k 플러스 1은 0이니까 3하고 마이너스 1이 k의 값이고요. 그거의 합은 2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론을 정확하게 보고 푸는 거야. x축하고의 교정은 y는과 0과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거나 판별식을 따지는 거고, 직선하고 나온 얘네들이 연립해서 풀면 되겠다고.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 자, 5번 유형까지가 같은 유형 문제가 되겠네요. 자, 1번 유형 5번. 이게 아니네. 여기 상문제 있니 혹시? 여기 상문제 하나 있네. 상문제는 또 풀고 가야지. 자, 두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하고 gx는 cx 플러스 d에 대해서 fx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대. 야, fx가 x축에서 접한다라는 건요, x축과 연립한 이 방정식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b 0이 된다는 소리지, 그죠? d1은 두 번째, 직선과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만난대. 그러면 교점의 x좌표 두 개가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란 소리지, 그치? 그러면 gx하고 얘하고 얘를 연립하면 x제곱 플러스 a 한 다음에 c 넘어오면 마이너스 c의 x 플러스 b에 d 넘어오는 0. 이거의 판별식 d2. 이거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야, 얘는 0이 양근 하나, 음근 한 개를 갖는다는 소리 아니니, 그죠? 그럼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합 마이너스 a 플러스 c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양근이 큰지 음근이 큰지 모르니까. 근데 두 분의 곱 b 마이너스 d는 일단 0보다 작다. 그죠? 세 번째 판별식 d2 a 마이너스 c의 제곱 마이너스 4배 b 마이너스 d는 0보다 커야겠죠.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식 여기 있어 찾으면 돼요. 야, a 제곱 마이너스 4배는 0이다. 이거 맞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b 마이너스 d는 0보다 작다. 그런데 여기 위에서 뭐라 그랬어? 지금 요거 넘기면 a 제곱은 4b고 b는 4분의 a 제곱이 됩니다.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식이 나오는 거지.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db 0보다 틀렸네. 크다고 돼 있어. 그지? 틀린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a 마이너스 c의 제곱 b 마이너스 d는 0보다 크다. 얘는요 a 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 플러스 4d는 0보다 크다는데 a 제곱은 4b하고 같잖아, 그치? 뭘 집어넣을까? a 제곱은 4b니까 요걸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없어져서 얘만 남는 거야. c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4d는 0보다 크다. 얘만 남는 거라고. 그래서 저 식만 여기 넣고 여기 넣어서 정리하면 니은 디귿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맞는 게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예. 자, 하나 더 보자. 보는 김에 피곤해도 5번 유형이 같은 유형이라 그 다음은 이제 최대차수가 나와요.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하고 접하고 직선의 평행하게. 직선을 구하래. 근데 이 직선은 얘에 평행해야 되니까 우리가 구할 직선은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m이라고 쓸 수가 있다. m이라고. 요걸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할 직선이 얘랑 접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얘네들이 연립한 x제곱 플러스 4x. 이거 넘어가서 4x예요.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n은 0에 판별식 4분의 1.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0이 돼야지 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n은 마이너스 7. 얘가 마이너스 7이니까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을 합하면 마이너스 9라고 대답하면 되는 문제예요. 예. 자, 요거 하나 더. a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의 그래프에 항상 접하는 직선. 직선은 mx 플러스 n이라고 놓을 수 있는데 얘네들이 접해야 되잖아. 교점이 하나니까 연립해서 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m의 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에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n은 0에 판별식 2a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배 a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0이 돼야 되는 거야. 둘이 접해야 되니까 연립하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얘가 a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a의 항등식인 겁니다. 자, 이걸 전개해보면 4a제곱 플러스 4ma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n은 0이 요거는 없어지고요. 얘가 a에 관한 항등식이 뭐야? 예, 4ma 플러스 m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n은 0인데 얘가 a에 관한 항등식이라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m은 0이고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n은 마이너스 1이라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한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풀고요. 오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5, 6, 7번 6, 7번 두 개까지만 더 나갈게요. 많이 나오면 너무 힘드니까 그죠? 예. 딱 풀어주고 한 30분 있다 유형 두 개 하고 끝내도록 할게. 그리고 다음 시간에 8, 9, 10, 11 이거 1시간도 안 걸리겠다. 그지? 딱 해봐. 아니야, 그렇게 오늘 통계 그렇게 어렵진 않아도 돼요. 자, 최대 최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좀 보죠. 예. 자, 2차 함수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 중에 하나를 갖죠. 1차 함수는 어때요?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어. 수 중에 가장 큰 수, 수 중에 가장 작은 수. 그런 게 최대값, 최소값인데 구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2차 함수는 이렇게 안 생겼죠.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블록이나 위로 블록.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얘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죠? 근데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p, q니까 a가 0보다 클 때 최대값은 없다. 최소값은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치? 아래로 블록이. 근데 a가 0보다 작으면요. 위로 블록이 여기가 p, q가 되니까 얘는 x는 p에서 최대값이 q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소값은 구할 수 없다. 최대값이나 최소값 중에 하나가 나오고요. 그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나오는 거는요. 꼭지점의 x좌표, y좌표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여러분이 뭘 잘하면 돼요? 네. 완전제곱 잘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얘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그러면 이거의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고 얘는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을 갖는데 얘의 최대값이 같대요. 그 말은 얘의 꼭지점의 y좌표와 얘의 꼭지점의 y좌표 얘랑 얘의 y좌표가 같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럼 얘를요 2분의 1로 묶어. 그러면 x제곱
2분의 1을 묶는 건요. 역수인 2를 곱하는 겁니다. 여기다 2 곱하니까 얘가 됐고요. 여기다 2 곱하면 마이너스 4x. 완전 제곱하려면 얘의 반을 제곱해서 더하고 빼고. 그래서 얘는 요게 아까 반 써놓은 거에 x 쓰고 괄호치고 제곱 2분의 1 쓰고 얘는 이렇게 곱해서 밖으로 나온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가 요점의 y좌표가 되는 거야. k-2가 예. 자, 얘도 완전 제곱을 하려면요 마이너스 2로 묶어. 마이너스 2로 묶는 건요 얘의 역수인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플러스 2x 얘의 반을 써주고요 요걸 제곱한 걸 더하고 빼주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3k 얘가 x 쓰고 가로치고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 써준 다음에 얘는 얘랑 곱해서 나오니까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k 플러스 이게 위로 물러긴 이거에 요점의 y좌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얘의 최소값과 얘의 최대값이 같다니까 얘네 둘이 k-2가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같다. 4k는 4다. 그래서 k는 1이라고 구해주면 되는 문제지. 그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 이렇게 완전 제곱 잘해서 꼭지점의 y좌표 구해주면 되는 거죠? 예. 자, 뒤를 넘겨서 615번 상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요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잘 이용해야 되는 건데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fx는 마이너스 10의 두 실근 얘는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10의 교점 x좌표지. 그 교점 x좌표의 합이 6이래요. 자, fx 2차 함수 fx가 위로 블록인지 아래 블록인지 모르는데 최대값을 가지니까 위로 블록이거든. 얘랑 y는 마이너스 10이랑 요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랍니다.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가 6인데요. 2차 함수는 여기 축이 있어서 요 축에 관해서 좌우가 대칭이잖아. 그지? 그럼 요 축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얘는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합이 6이라는 거 여기가 x좌표가 3이란 뜻이야. 예. 그리고 여기가 최대값이 4라는 거 y좌표가 4라는 뜻으로요. 얘를 이용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3,4라는 걸 얻은 겁니다. 그럼 이 2차 함수 어떻게 생긴 거야? y는 a 곱하기 x-3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생긴 거야. 저 a 값만 구하면 되는 거다. 근데 a 값을 어떻게 구해요? 1 집어넣으면 2래요.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4인데 그게 2래.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다 구할 수 있는 거였어. 알았지? 해설에 이 부분이 잘 안 나와 있어요. 두 실근의 합이 6이면 여기서 알파 더하기 합이 6이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점의 x좌표 얘네 둘의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예. 자,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거 fx는 0의 두 실근이고 이거 전개하면 이거는 0이라고 놓고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두 실근의 곱은 1이 되겠네. 그치? 이걸 잘 이용해서 풀어야지 안 그러면 오래 걸려. 선생님 얘기야.
요 다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얘는 문제 풀면서 얘기하죠. 얘는요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반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 얘가 x 쓰고 가로치고 제곱 3에 곱해서 나오면 마이너스 3이니까 k 마이너스 3. 자, 얘는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아래로 불러. 요 교점 꼭지점의 좌표가 1,k-3인 거죠.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k-3인데 구간이 주어져 있다고. 0부터 3까지로. 지금 여기 x값이 1이니까 0은 요쯤 1, 3은 요쯤. 그래서 요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치? 그럼 최소값은 얼마? 방금 구한 이게 최소값이고요. 최대값은 3을 넣어야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3, 12 마이너스 3. 그러면 k 플러스 9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얘가 4래. 얘 마이너스 5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라고 구해주면 되겠다. 그치? 구간이 주어질 때 최대 최소 구하기죠. 예. 꼭지점의 y좌표와 구간 끝의 함수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값, 가장 작은 값 그림 잘 그려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상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 하나 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테니까요. 여러분 여기 유형 7번까지 잘 풀면 그냥 뒤에 유형 4개밖에 거 없어. 8, 9, 10, 11. 그죠? 네, 그거 다음 주에 뭐 1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그거 풀어서 대부분 학교 시험 마무리하고 선생님은 그 뒤에 시험 준비에 필요한 C를 풀던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거를 하도록 할게요. 2주 동안. 남주는 다음 주 금요일날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풀도록 합시다. 알았죠? 네. 자, 3문제가 다음 페이지에 있네. 자.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의 최대값이 15래. 일단 얘는 뭐 무조건 안전제곱 해야지.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kx 얘의 반 마이너스 k 제곱해서 더하고 빼고 얘가 x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한 다음에 얘는 곱해서 나오면 플러스 k제곱이야. 그치? 그럼 얘는 위로 이렇게 블록이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 k, k 제곱이다. 그런데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대값이 15라고 돼 있어요. 최대값이 3에서 나오나 k에서 나오나? k의 위치에 따라 다르지. 첫 번째, k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최대값은 k제곱이 되는 거야. k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근데 최대값이 얼마라고 그랬어? 15다. 그럼 k는 루트 10. k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그래서 k는 루트 15가 답이 되겠다. 근데 두 번째는요. k가 3보다 작아요. 그럼 얘가 여기가 k, k 제곱인데 요 k가 3보다 작은 거. 요 부분에서의 최대값은요.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치? 최대값은 F3이 되니까 3을 넣습니다. 그럼 여기다 6K-9가 되고요. 그게 15예요. 그럼 6K는 24. K는 4네. 근데 K가 3보다 작을 때잖아. 그치? 답이 말이 안 되지. K가 4인 거. 그래서 얘는 조건에 안 맞으니까 K 값은 루트 15가 맞다라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알았죠? 예?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K가 큰지 3이 큰지를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풀어줘야 된다고요. 아셨죠? 예, 그래. 선생님 가이드 여기까지 할 테니까 잘 마치고, 예,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채점할 거 있으면 해주시고. 일단 여러분은 선생님한테 받은 학습지가 이것까지 몇 개니? 5개죠? 5개를 우리 라인이 잘 보관하고 있던데. 예. 잘 일단 맞춰주도록 하세요. 학습지 5개. 그리고 RPM 마무리하고, 야, 거기까지만 해도 최소한 2등급은 나온다고. 거기 플러스 알파에서 우리 1등급 가야지. 예. 자.